자, 반갑습니다. 2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수열에 극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입실론 델타 문법 같은 것도 우리가 소개를 했지만 일단은 그거는 대학교 이제 수학과에서 쓰게 되는 증명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직관적인 방법 그대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이랑 좀 차이점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일단 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자,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그 극한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수열, 말 그대로 AN이 된다는 겁니다. 극한을 구하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열이 변화하는 거는 결국 한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한 방향. 여기서 말하는 한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n이 점차 커질수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그래프로 따져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n이 있고 거기에 변화하는 a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1, 2, 3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면 그 방향성이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an이 어떻게 바뀌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점에서의 극한, 이 점을 만약 a라고 한다면 이 a로의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그 느낌을,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방향성이 두 방향으로 나뉜다는 거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극한,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게 되는 극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점점 x라는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혹은 x라는 값이 점점 작아졌을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떤 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의 방향성은 수열의 극한보다는 다양하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게 됐을 때는 수열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뭐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라든지 혹은 한 점에 가까워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게 되면 수열의 극한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꼭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31페이지부터 쭉 보시게 되면 32페이지까지 33페이지에 걸쳐서까지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실 뭐냐면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이 함수의 극한의 존재성을 우리가 좀 많이 따져줬었잖아요, 그죠? 함수의 극한의 존재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줄 수 있었는데, 일단 극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달하게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에서의 극한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A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점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와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하고 그 다음에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당연히 같아져야만이 뭡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 극한의 유일성에 따라서 뭡니까? 극한을 정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이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뭡니까? 그 함수의 극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함수가 되겠죠. 어떤 함수의 x를 a에 한없이 보낸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x는 a에서의 극한을 표시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자, 요게 존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리미트 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 가까이 간다고 해서 우리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좌극한. 그래서 마이너스 쪽.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이거는 좌극한입니다. 좌극한을 나타내주는 표시 방법. 그럼 우극한은 당연히 리미트 x가 a에 보다 큰 쪽에서 a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존재하려면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당연히 뭡니까? 이 좌극한과 우극값은 당연히 수렴하는 값이 되어야 되겠죠. 정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만약에 이 값,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면 이 점에서의 극한을 정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자,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는 그 예제 1.4.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4.4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리미트 x가 0이 가까이 갔을 때에 자, 절대값 x분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을 값을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좌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좌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자,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x라는 것은 결국 음수를 뜻하게 되겠죠. 그러면 x가 음수면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우극한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게 되니까 절대값 x는 이제 x가 양수라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분해 주게 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면 어때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 다르게 나왔죠.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거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서 보게 되면 그 그림 1.12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0이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0이고. 그죠? 네, 그래서 자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게 우극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게 좌극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의 정리 1.4.1로 수열의 극한 정리와 똑같이 우리는 뭐다? 어떤 함수 fx와 gx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 예제 1.4.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4.5 같은 경우는 지금 이따 10부터 한번 적어보게 되면 x가 0이 가까이 갔을 때에 자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분자가 루트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한을 구해줄 수 있었냐면은 일단 이게 루트가 있는 형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유리화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자든 분모든 유리화를 해서 좀 식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이 되고 자 분자를 유리화 해주게 된다면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인수가 x제곱 플러스 9에 플러스 3 요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분자의 곱한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x제곱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에 루트 x제곱 플러스 9에 플러스 3에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답은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냥 요 식에서 뭡니까? x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분자는 뭐 당연히 0이지만 분모도 우리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바로 대입해서 넣어봤을 때 계산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넣어서 바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0을 바로 넣어서 계산해버리게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든 x는 0에 가까워지는 숫자이고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가까이 가는 숫자이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분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분모에서 그 0이 되게 되는 그 인수들을 다 날린다라는 거죠. 날려주게 되고 이제 분모에다가 0을 넣어봤을 때도 그러니까 넣어봤을 때도 계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생길 때까지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 준 다음에 거기서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루트가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 유리화를 해주듯이 계산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정리 1.4.2입니다. 자 조임 정리거든요. 뭐 샌드위치 정리다라고도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뭐냐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fx가 gx가 있고 hx라는 세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 관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양 끝에 있는 요 극한 있죠. 이거의 극한.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이 있어가지고 리미트 x는 a에서의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a로 보냈을 때의 hx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함수의 극한 값이 같아지게 된다면 어떤 수렴한 l의 값으로 같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뭐다? 얘도 어디로 간다? L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조임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양 끝에 있는 것들이 극한 값이 전부 다 L로 수렴하게 된다면 그 중간에 있는 애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조임 정리고요. 그래서 예제 1.4.6 같은 경우는 그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의 x제곱 사인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은 뭐냐면 이거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0을 그냥 바로 대입했을 때도 0 곱하기 사인 분모가 이제 0이 돼버렸으니까 역시 정의가 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조임 정리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 자체를 대상이 되는 이 함수식 자체를 절대값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을 한번 취해보게 된다면 얘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x분의 1이 어떤 각도의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인 값이 뭐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봤듯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죠? 주기함수. 그렇다면 이거 자체는 사실 뭐냐면 x제곱이라는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사인 x분의 1이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이 x제곱 사인 x분의 1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x제곱 사인 x분의 1을 나타내보게 되면 마이너스의 x 절대값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절대값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뭔데 각각 얘를 극한 x는 0으로 보내보자는 겁니다. 0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극한이 어디로? 0이 가까워지게 되고 얘도 0이 가까워지니까 따라서 조임 정리에 의해 x제곱 사인 x분의 1로 어디로 간다? 0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의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 없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제 1.4.7 뭐 1.4.8 보시게 되면 결과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풀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입실론 델타로 나타내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역시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연속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연속이 우리가
지금 여기 37페이지랑 38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좀 역시 입실론 델타로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일단 이 연속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한 점, 그 대상이 되는 게 한 점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당연히 어떤 한 점에서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한대 연속을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x는 a에서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 fx라는 것은 잠시만요. 좀 엄밀하게 좀 적어볼게요. 어떤 우리가 대상이 되는 이 함수라는 것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된다? fa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fa라는 값이 a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이제 분모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fa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좌극한, 이게 좌극한이었나요? 그 다음에 우극한 우극한이 있으면은 이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축적으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극한이잖아요,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게 되면 그 a에서의 fx의 값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a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값이 그 극한값과 같아지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2번, 3번 다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1, 2, 3을 모두 만족시켜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제 1.4.9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 같은 경우 다항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실수에 어떤 점을 가져오더라도 무조건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자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다시피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sin x와 cos x 역시 주기함수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저 더불어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잘렸었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역시 불연속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연속은 당연히 연속이 아닌 점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그다음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그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가 되는 부분이 x가 양수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x가 양수인 부분 쪽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x가 양수인 쪽에서만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우스 함수가 일단 나와 있는데요. 자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1.4.10인데 자 일단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fx는 절대값 x 절대값이란다. 이런 식 가우스 꺽쇠 가로를 이용해 가지고 가우스 그 함수를 나타내 주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정수 n에서 불연속임을 설명을 하여라라고 했는데 그 그림 1.14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일단 뭡니까? 사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가우스 기호를 해석하기를 당연히 뭡니까? 이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값은 정수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x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그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림 1.14와 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약 계단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당연히 정수인 1, 2, 3 혹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진다는 거를 그래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1, 2, 3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당장 요 1에서만 보더라도 만약에 x는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좌극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좌극한 값은 0이 되겠죠. 근데 자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게 되면 여기가 우극한이 되겠죠.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예제 1.4.11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보시게 되면 예제 1.4.11 같은 경우는 일단 fx가 주어진 게 이거죠.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근데 우리가 분자를 가만 보게 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x-1 그 다음에 얘는 x-1에 x-2. 자 여기서 섣불리 x-1을 약분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섣불리 약분을 해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예제 1.4.11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그 1에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밝힌 거거든요.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조사를 해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세 개잖아요, 그죠? 일단 f1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f1의 값이 뭡니까?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섣불리 약분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쉽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뭡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함수값을 정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극한 x는 1로 보냈을 때의 극한 그러니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에 x-1에 x-1, x-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x는 이제 1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되니까 이 x-1이라는 숫자는 0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 x-1이라는 숫자는 0에 가까워지는 숫자이지 0인 숫자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쨌든 0이 아닌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극한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식이 있는데 이게 1에서 연속 이게 되기 위한 연속이기 위한 뭐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함수값은 정의가 안 돼 있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였으니 만약에 여기서 fx가 x는 1에서 연속임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지막 3번 조건인 f1,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f1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뭡니까? 케이스 형태로 새롭게 정의된 이 함수는 뭡니까? 모든 실수 1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1이 아닌 점에서는 뭡니까? 그냥 x-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x-2랑 같아지게 되는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x는 1이 있잖아요. 그죠? 1이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이 점을 딱 정의를 시켜주지 못하고 이제 뭡니까?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니까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 마이너스 2가 아니죠.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 그래프는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뭡니까? 이 f1을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요 조건 때문에 이게 메꿔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서 뭡니까? 새롭게 정의한 그 케이스 형태의 fx는 뭡니까? 모든 실수에서도 연속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함수의 좀 많이 응용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정리들 좀 두 개를 배우게 되고 다음 주에 더 걸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에 관련돼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